안녕하세요. 인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A부터 Z까지 MC 강정구입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만큼 오늘 아주 알찬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직접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로 IH 사업 담당자분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생사업처 김동훈 부장입니다. 저희 함께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도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가실게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테니까 정말 간단하게 딱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어떤 사업이죠? 말 그대로 도심의 공공주택과 상업시설을 공급하는 복합사업입니다. 역세권, 저층주거지, 중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해서 일반 민간 사업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분들이 직접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존 주민분들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주비 대출에 대한 지원 여부와 대출 이자 납부 여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출 보증에 따라 이주비 대출 보증은 토지 등 소유자 현물 선납액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이자는 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공사 선정 시 시공사를 통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사업에 선정된 것도 행운인데 이주비 대출 지원까지 IH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추후 분양가액보다 보상액이 적은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분양주택에 대한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한도 및 금리는 차주의 개별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질문인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입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재물포역 북측과 굴포천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2021년 6월 2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현물 보상이 가능하고 2021년 6월 30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현물 보상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8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제도 개선 절차도 발표했습니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주민 반발을 야기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개선되는 제도에서는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할 계획이고 금년 말에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서 요건이 다른 거네요. 이 부분은 신청하신 주민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날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보상가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많은 주민분들이 물어보셨던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사업 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 등 소유자 추천 1인 등 총 3인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진행하여 그 산술 평균값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보상은 소유자가 직접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보상을 대신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소유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 국내의 대리인을 선정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가족들이 대신 보상을 받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최대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사업 시행 과정을 수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수익으로 활용이 되고요. 생활 SOC 확충이라든지 특수상황 토지 등 소유자 지원, 세입자 및 영세상인 지원, 그리고 공공자가, 임대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야, 이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알짜배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400% 이상으로 높이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예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은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지의 형상, 토지 이용 계획, 일조권, 인접 대상지의 관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IH가 시행하는 굴포촌과 도와 같이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나 종교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조권 등 제약사항이 있어서 용적률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생기는 리스크와 또 이에 대한 방안이 세워져 있나요? 물론입니다. 인구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기, 가스,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IH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시는 역시입니다. 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없네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입니다. 공공이 사업을 진행할 때 투명하고 신속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이 사업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던 2화 영상에 해당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공공의 직접 시행으로 조합, 시공사 등의 비리가 없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갈등 없는 투명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합심의 도입과 각종 절차 생략 등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허가를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 대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IH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12에 따라 주민협의체의 추천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IH는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해 복합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요. 평가위원회, 주민협의체 구성원도 포함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원회와 주민협의체 간의 투명한 콜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콜라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네네. 실제로 평가위원회는 심의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제1순위자부터 제3순위까지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를 주민협의체에 제시합니다. 다만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상위 3개 업체 외의 주택건설업자를 주민협의체 의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 결과를 의결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제시된 주택건설업자에 대해 주민협의체가 투표로 주택건설업자를 추천하는 경우 IH는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 주민 동의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없네요. 이렇게 모두 함께 결정하는 걸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다 있다. 자, 어느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떡해요. 자,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잘 어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떠셨습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과 공공이 모두 공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IH의 미션은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인천이 고향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I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을 통해 인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행복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고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본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자,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